다대 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다대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명회가 학교 교육활동 참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년 전부터 학급별 학부모 총회와 교육과정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교장 정명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올해는 학부모님을 직접 대면하고 교육과정 설명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여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이러한 확산이 엔데믹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다대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차츰 학교의 모습이나 교육 활동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올해는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대 초등학교를 학생이 신나고 행복한 학교, 교사가 열정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적극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거는 기대도 크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본교는 학교 비전, 교육 목표 등을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 세웠습니다. 학교 비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공감, 소통, 협력을 통해 더불어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 배움, 나눔, 열정으로 더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를 다대교육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더는 T는 together, H는 harmony, E는 enjoyment입니다. 함께 어울려 화합하며 즐거운 배움으로 성장을 이루는 다대교육의 브랜드입니다. 교육 목표는 나는 배움의 열정과 나눔의 감동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다대의 주인공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주도성과 자치성을 키우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배우고 배려와 나눔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사랑과 열정으로 존경받는 교사, 신뢰와 협력으로 동참하는 학부모가 함께 함으로써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교육감 및 경영관에 따라 올해 몇 가지 중점 경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대비해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이 6가지 역량을 모두 기를 수 있도록 올해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주도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래 수업의 형태인 원격 학습이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단원이나 차시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때로는 더 발전하여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기도 하면서 활발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대신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 협동학습 등을 친구들과의 공동사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이 즐겁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중심 융합 교육과정 운영, 격월제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날, 웰빙 스포츠데이, 스포츠 페스티벌, 배움마당, 학예마당 등의 운영으로 신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주도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의 민주적인 협의와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교사가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도 실시하여 우리 학생들의 자치성과 주도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생태 감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문화예술, 생태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 오케스트라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것이며 1인 1 문화예술 체험 활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 4학년의 경우엔 학교 텃밭에서 학급당 10차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상추, 배추, 감자, 고구마 등을 직접 심고 가꾸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면서 감성을 키우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실 바닥이 노화되어 바닥면에 코팅이 벗겨져서 학생들이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실내 교실 바닥의 플로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오래되어 보기에 좋지 않은 복도 바닥과 계단을 리모델링합니다. 9월에는 냉난방기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개선하여 더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긍정적인 마음과 눈길로 모든 교육활동을 바라봐 주시고 더 발전해가는 다대교육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는 올해 2022학년도에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을 통한 메타 인지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교실 수업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및 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을 지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 타고 등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10분부터 30분까지입니다. 8시 30분은 교문 통과 시간이 아니라 교실 입실 시간입니다. 8시 25분까지는 교문을 통과해야 30분까지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맞이 한다고 써 있으면
8시 30분 지나서 뛰어오는 학생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급히 오느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수업 시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8시 30분까지는 교실에 입실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맞춰 가정에서 출발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교문 앞에서 학생을 내려주고 가시는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 앞은 대로라서 교통이 많이 복잡한데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등교하는 학생, 학교로 들어오는 교직원차, 지나가는 차와 행인들로 인해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 정차, 회차가 금지되어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내 아이 편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위생 수칙을 가정에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배부한 자가 진단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다음 날 8시 20분 전까지 나에서 자가 진단 체크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열이 나면 학교에 등교해서는 안 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끼도록 하고 손도 자주 씻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PC방, 노래 연습장, 극장 등은 되도록 가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회 관련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외에는 학부모님이 학교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학부모 동아리, 연수회, 학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학교로 해주시고 담임교사, 교감, 교장 순으로 절차를 지켜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이나 지원청으로 건의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다대 초등학교를 경영하는 책임자는 교장인 저이고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경우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알리고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으나 민원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대 초등학교 운영에 관해선 교장이 책임을 지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신문고에 민원을 넣게 되면 희망하시는 대로 해결이 안 되고 학교 이미지만 나빠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학교로 해주십시오. 되도록이면 담임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안 되면 교감 선생님, 그래도 안 되면 교장인 제게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장 실무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 좋은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학부모님, 그동안 다대 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직원은 학생들이 다대에서 즐겁게 배우면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1학기 중으로 꼭 종식이 되어서 2학기에는 학부모님 얼굴을 뵈면서 학교 학부모 연수회나 설명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대 교육에 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다대초등학교 학부모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6학년 4반 최재영 학생 어머님 이혜미님, 6학년 3반 이채원 학생 어머님 박희진님, 6학년 2반 윤하은 학생 어머님 임효진님, 6학년 2반 안준철 학생 어머님 지은주님, 올해 우리 학교와 학부모회를 위해 수고하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다대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이혜미입니다. 부회장 박희순입니다. 감사 임효진입니다. 간사 지은주입니다. 저희는 다대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다대초등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학교, 학생,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대초등학교 학부모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대초등학교 교감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 및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인 모든 학교와 그리고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내용과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직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학부모님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 등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교사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징계가 이루어지고 학부모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를 드리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예, 당연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 간부들이 운동회,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때 법 위반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이 됩니다. 세 번째, 교직원 등이 금품 수수 물품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 대상에 제외되는가? 누구든지 교직원들에게 수수금지 물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되므로 교직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하여 제재 대상에 제외됐다 하더라도 제공자인 위반 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한 학부모님은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 등이 학교 발전 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 할당 모금해서 학교 발전 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학부모님께서 모금 금품을 하였을 때 합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 발전 기금 회계 편입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불법적인 처리는 불법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불법 찬조금에 해당되므로 일체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불법 찬조금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위의 심의 의결 절차 없이 모금된 모든 금품을 해당이 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의 행사의 지원이라든지 교직원의 선물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직간접적인 요구도 불법 찬조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불법 찬조금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인의 심의를 통해서 학교 발전기금 심의 의결을 통해서 모금 물품 또는 자발적인 조성 물품으로 해당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 비리 고발 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이러한 교육 비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제가 청탁 방지 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언제든지 인지가 되신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대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학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아주시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대초등학교 교육과정부장 황경득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다대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경영관에서 밝혔듯이 우리 함께 세운 비전은 배움, 나눔, 열정으로 더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교육 목표로는 나는 배움의 열정과 나눔의 감동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다대의 주인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는 함께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추진 영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3가지 특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과 함께하는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입니다. 추진 1. 배움 중심 수업 기반 환경을 구축해서 추진 2. 학생 주도 참여형 배움 중심 수업을 구현하고 추진 3. 학생 주도 설계형 배움 중심 수업을 구현해서 학생들의 메타 인지력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색 교육은 에코 지킴이 프로젝트로 우리 지구 살리기입니다. 에코란 환경교육, 탄소 중립 교육, 해양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에코, 즉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코 지킴이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색교육 세 번째는 협력 BTS로 프로그램으로 정다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B는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통합교육 협력 교수 모델, 학습 모델을 구현하고 인적, 물적, 심적 환경을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T는 투게더로 함께 학습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장애 학생 및 일반 학생이 협력 교수 학습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S는 모두가 평행하게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감 능력, 따뜻하고 문화 형성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수업 일수입니다. 1학기에는 94일, 2학기는 97일로 총 191일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겠습니다. 1학기는 2022년 8월 31일까지고 2학기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를 보시면 1학기는 4월 1일 개교 기념일에 재량 휴업일로 쉬게 되고 5월 6일도 재량 휴업일로 쉬게 되겠습니다. 방학식은 7월 19일 화요일 날 실시하게 됩니다. 2학기를 잠시 살펴보면 9월 1일 날 개학을 하고 겨울방학식은 12월 29일, 1월 개학식은 1월 19일, 그리고 졸업식과 종업식은 2월 10일 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학기 주요 행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5월에 우리 현장 체험 학습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5월 13일 날 1, 2학년 그리고 26일과 27일 5학년과 6학년이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6월 8일 날 우리 3학년 현장 체험 학습이 계획되어 있고 4학년은 7월 4일과 5일 그리고 7일과 8일 반을 구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방학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학년별 증가기와 감축기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감축기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서는 1학년이 3월 5주차까지 4교실만 운영이 되고 7월 20주차와 21주차 5, 6학년이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에 원래는 6교시에서 5교시로 이렇게 감축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다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학습부장 정명주입니다. 선행학습 금지 및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행교육이란 교육 관련 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하고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을 말한답니다. 선행학습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입니다.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에 적극성이 없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둘째,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저하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셋째,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입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 입시에서는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2019년 유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0조 원에 육박하며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이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로 가장 최고치라고 합니다. 선행학습의 유발 행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이 선행학습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행학습 적용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놀이, 음성 언어 중심의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은 선행학습 적용 예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행학습 금지 및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과정 중심 교육 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변화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교수, 학습, 평가의 일체화 및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추구합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본교에서는 온 오프라인 교육 융합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쌍방향 소통에 기반을 둔 블렌디드 교육의 적극 실천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필평가를 지향하고 서술형, 논술형, 구술, 실험 실습 등 실제적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배움과 성장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목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의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의 경우 3학년에서 6학년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3월 말에 개인별로 도달, 미도달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도달 학생의 경우 더 배움, 닭개침 등 추후 보충 지도 및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통해 성취 기준의 완전 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년별 성취 기준 도달 평가의 경우 과목별로 연중 실시되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성취 기준 평가 문항을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경우 화상 수업 시 관찰 평가 등의 실질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원격 수업의 경우에도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통지의 경우는 학기별 2회, 총 4회가 실시되고 1에서 3회의 경우는 도달, 미도달로 통지하되 도달의 경우는 매우 잘함, 잘함, 보통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수준을 학부모님께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차는 서술식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평가 방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 평가 기간 동안 학생들의 평가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하여 평가하고 서술형 평가는 등교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격 수업 시 평가 방안입니다. 원격 수업 시의 수행 평가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및 학생의 수행 등 영상 활용이 가능하지만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격 수업에서 작성한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연계한 등교 수업 내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방안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누가 기록 및 서술식으로 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결과는 학년 말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발달 상황의 평가입니다. 학생 실제의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안내를 하며 예체능 요소를 관찰하고 이 밖에 실제적 내용을 통해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특기나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정 중심 교육 평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다대초등학교 학교 교육 설명에 관련 1학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에는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위협 및 협박, 사소한 괴롭힘,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스토킹까지 다양하게 유형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징후 파악 시에 필요한 학부모의 부모님들의 대응 자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둘째,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셋째,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한다. 넷째,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다섯째, 담임 교사에게 학교 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입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 사안 인지, 즉 신고가 되고 접수 및 보고가 되어지면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자 관련 또는 가해자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 심의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것인가 또는 학교 폭력 대체 심의위원회로 할 것인가를 정해지게 됩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왼쪽 아래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치 이행 및 보고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해당될 경우에 역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역시 그에 따른
조치 이행 및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1학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관계되는 학부모님들에 관한 연수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소식에 학교 폭력 예방 꼭지에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에 관계되는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여러 가지 자료가 수시로 올라갈 예정이니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꼭 참고로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생명존중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살은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징후를 나타냅니다. 언어적 단서의 예로 죽고 싶다, 나는 쓸모가 없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적 단서를 살펴보면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며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어 체중에도 변화를 보입니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물질 남용을 보이기도 하며 좋아하던 것에 흥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서적 단서로는 무기력하다든지 평소보다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내거나 멍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평소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는 즐기지 않으며 우울감을 나타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예방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들의 인지, 정서, 행동 문제는 소아청소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학교 및 가정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하는 등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아이를 향한 사랑, 올바른 훈육으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나 채원이야. 내가 벌써 26살이 되었어. 20년 전 오늘도 말썽 피우는 날 돌보느라 정신 없었지? 그래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주고 뭐든 스스로 할 수 있게 믿어주고 늘 내 생각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밝고 멋지게 자랐어. 나도 내 아이들을 꼭 그렇게 키울게.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성폭력 예방 및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담임교사와 보건교사가 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5차시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수시 순시와 CCTV를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를 통해 올바른 성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아이들이 접하는 성문화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지식을 제공하므로 아이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성에 대해 지나치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적대화하는 혐오 언어들을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임을 가정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의 공동 역할이며 진로 선택 시 남녀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다음 동영상인 글루밍을 깨야 합니다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한 남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짜증날 때마다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자주 만나는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줘요. 더운 여름날엔 시원한 음료수도 사주셨어요. 참 친절한 아저씨예요. 알고 보니 이웃이었네요. 한 달 후에 아저씨 집으로 놀러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이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아는 사람을, 친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왜 어른에게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비난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경험한 행위가 성폭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 사실을 말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아동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이유죠. 아동 성폭력의 특성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루밍이라는 개념입니다. 가해자가 우발적 혹은 즉흥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고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해 길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루밍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져서 아동 스스로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아동을 길들인 이유는 이들과 신뢰관계를 가짐으로써 훨씬 쉽게 성폭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이후에도 아동은 가해자와의 친밀감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동에게 준 보상이나 혜택은 아동을 위해서가 아닌 가해자의 성폭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루밍 수법은 아동의 연령이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가해자가 흔히 활용하는 방법은 아동과 자주 마주쳐 친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재미있는 농담을 하거나 술을 같이 마셔주는 등 아이가 궁금해하는 일탈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예쁘다고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루밍을 통해 좀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친족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최근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보여주거나 사주는 방법도 씁니다. 때로는 타겟이 된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먼저 길들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성매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성폭력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아동에게 말을 거는 등의 접근을 하는 시도만으로도 그루밍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역시 아동을 성폭력할 목적으로 아동과 만나는 등의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고도한 전략하에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루밍을 깨야 합니다. 그루밍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과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일을 보호자 등 신뢰로운 어른에게 이야기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동들과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가지면 아동 스스로도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일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나 어른이 개입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대처를 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건 역시 아동 옆에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폭력적인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신가요? 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 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 성폭력 예방은 어른이 대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책임 역시 어른에게 있죠. 한 아이의 안전은 부모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에 보다 많은 어른들이 준비가 되어 아동을 지켜보고 보호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금지시키는 기계적인 행동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은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다음은 청소년 흡연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의존성, 중독성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해도 된다는 허용적인 문화로 인해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은 담배를 안 하지만 어른이 되면 담배를 할 거라는 아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연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30% 정도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담배에 대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담배에 대해서 허용적인 가정의 문화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이므로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금연하여야 하시겠습니다. 아래 PPT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2개월 단위로 온라인을 통해 연간 6회 수강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강좌는 4주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데 월별로 운영되는 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과 4월 운영 달력을 보시면 3월은 목요일만 5주가 진행이 되고 4월은 전체가 4주로 진행이 됩니다. 운영 달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수강료 징수 안내 드립니다. 수강료는 매월 월 단위로 징수가 되게 됩니다. 월별로 프로그램마다 운영되는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학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학기는 주1회 목요일 수업으로 3월은 5회 수업이 진행이 되어 64,000원이고 4월은 4회 수업이 진행이 되어 54,000원의 수강료가 징수됩니다. 프로그램별로 운영 횟수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수강권 안내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60만원 내외이고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대상자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5만원의 자유수강권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예상이 되는 학생의 경우 우선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을 먼저 하시고 추후 선정이 되면 환불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끝으로 환불 규정 안내드립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시간 2분의 1까지 참여 후 취소를 하면 수강료의 2분의 1까지만 환불이 되지만 2분의 1을 초과하여 수강 후 취소를 하면
환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수강 신청은 신중하게 하시고 취소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어 결정을 하시면 방과 후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업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빠진 부분만큼 수강료를 계산하여 환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방과 후 학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건강을 기원하는 때입니다.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